무시하고 단지 304명 그리고도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주겠다. 이건 일반 민간 기업의 사장보다도 더 후한무치하고 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 이렇게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요금 징수 업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다가 사실상 회고된 수납원 1,500여 명이 당연히 기뻐하고 환호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연일 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고 공권력까지 투입되는 사측과의 대립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해결책은 뭔지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톨게이트 노조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위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그제부터 시위가 시작됐고 오늘도 아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조원 9명이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상의를 탈의하는 그렇게 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상의까지 탈의를 했다는 말은 상당히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금방 얘기하셨듯이 8월 29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판결이 나고 나면 분쟁이 이제 해소되는 끝나는 거죠. 갈등이 이제 끝나는 이런 어떤 절차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판결이 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분쟁이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월 9일 날 도로공사 사장이 어떤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분쟁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강래 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결은 300명 정도가 이번에 받은 것인데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 주면서 직접 고용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뭐 다른 업무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그 300명 말고 한 1,200명 정도가 또 지금 소송 중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조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도로공사 차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판결이 나면 판결의 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을 그렇게 하게 된. 그런데 그 지금 판결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에서는 형식 논리를 내세워서 그 소송에 임했던 사람들, 소송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판결대로 해주겠다. 그럼 판결대로가 뭐냐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라고 하는 것은 꼭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겠다. 뭐 잡초 제거라든지 등등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가 이렇게 300명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해 줬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똑같은 환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사람들이 좀 늦게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제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도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직접 이제 고용을 하고 또 요금 수납 업무를 맡기고 또 지금 소송 중인 사람들까지도 그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그대로 구제를 해주고 이러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인데 그것을 편법으로 지금 오히려 판결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근로자 측의 주장이죠. 그렇군요.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고용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직접 고용을 하면 기존에 하던 수납 업무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직접 고용을 원한다면 자회사로 가서 그렇습니다. 수납 업무를 하고 그게 아니라 직접 고용을 진짜 본사 직접 고용을 원한다면
여기 와서 풀을 뽑거나 도로 다른 일을 탐정하거나 하라.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 도로공사의 입장이 뭐냐면 어차피 요금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요금 수납 업무를 하고 싶으면 자회사로 들어가고 지금 얘기한 것인 것처럼 네. 만약에 자회사로 가기 싫으면 본사에 와서 다른 일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마땅치 않은 면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비교적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이제 근로자 입장이죠. 자, 시작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애초에 이 문제가 도로공사에서 자회사를 만들고 외주화한다, 업무를 외주화한다, 이게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자회사로 못 가겠다라고 거부했던 사람들 해고하면서 이게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이제 처음 불거진 건 IMF 때 1998년 그때 정말 이제 오래됐군요. 예 그때 네. 이제 외주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외주화를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되니까 도로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외주업체의 근로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이제 있다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러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6,5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1,500명 정도는 그 자회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거부를 하니까 해고를 시켜버린 거죠. 이 1,500명이 이제 해고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해고가 되고 나서 이제 해고가 무효라고 하면서 근로자 지위 파기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명은 결정이 난 거고 1,200명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정책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원인이 됐겠네요. 이제 외주화가 되니까 이제 외주화가 된다면 자회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히 외주업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외주업체보다는 자회사가 그래도 자회사를 만들어라. 낫죠. 예. 그래서 자회사가 만들어서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걸로 일종의 절충점을 찾았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5,000명 정도는. 근데 1,500명 정도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자회사로 안 가면 해고야. 그래서 해고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1,500명이 지금 소송을 한 거고 300명에 대해서는 본사 그 근로자가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금 수납 업무를 안 시키고 다른 걸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지금 노조가 반발하고 네. 있는 것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소송이 늦게 시작돼 가지고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을 못 받은 분들. 네. 근데 사실 소송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똑같죠. 그런데 이제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것도 대법원 판결 받아야 우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증권 분야 빼놓고는 집단 소송이 없어요. 그 얘기는 누군가가 소송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어떤 그런 소송에 영향을 받는. 예, 결과 영향을 받는 그것이 없고 네. 각자 소송 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0명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구제를 해주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겠다는 것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네. 물론 도로공사 쪽에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이 취지를 보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준 것이니까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지금 시간 네. 끌기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 얘기를 하는 끌기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성 그 상의 탈의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그런 지금 갈등이 좀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부 측이라든지 이 도로공사 측에서는 뭐 강제 뭐 어떤 그 진압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지금 오늘도 경찰이 들어가서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는 네, 목소리들이 우려가 지금 되죠.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얘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회사면 안 되냐? 거기도 정규직 아니냐? 거기서 수납 업무하면 안 그렇죠.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자회사도 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든 자회사든 정규직인데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하는 일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본사하고 자회사하고 다른 점은 자회사는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자회사가 분리가 되면 또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고용은 안정돼 있을지 몰라도 회사 네. 자체가 위험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월급이라든지 내지는 신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본사만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도로공사 이 지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채용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회사라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편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또 도로공사 입장은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뭐 기계화되고 무인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스마트 톨링 사업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완전히 무인화시키려고 했었거든요. 하이패스도 생겼고요. 예, 하이패스. 그러다가 지금 또 전체적으로 무인화시키면 고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톨게이트마다 하나씩만 유료 유인화 이걸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맞습니다. 또 기계화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걸 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결론에 양측이 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